여기 하늘이죠, 하늘. 그렇죠. 하늘이자 벽이죠, 벽. 뚫지 못하는 벽. 뚫지 못하는 네. 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넘사벽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왜? 넘사벽. 우선 진짜 네. 싫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가정에서 좀 이렇게 다독거려 그거는 안 하셨어요. 노래 연습만 하고 계시거든요. 뭐. 아버님은 대본 연습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집은 조용해야 되는 집. 그래서 더 소리 내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기타 치면서 막 혼자. 야, 참.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듯 알듯한 그 맹서에 봄날은 간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환입니다. 오늘 시절 연가를 찾아온 손님. 1980년대 청춘들의 봄날을 뜨겁고 화려하게 장식했던 원조 아이돌입니다. 예. 벌써부터 너무 설레는데요.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런 데이트곡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오빠 부대의 원조. 네. 80년대 청춘들의 우상. 가수 전영록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다가야 돼. 야, 전영록. 화제는 장유정. 이야. 저 진짜 설렙니다. 저 진짜 10대 때 우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발매하는 곡마다 인기 폭발. 제가 그 당시 10살 정도였는데 어린 마음에 정말요? 얼마나 좋아하고 제가 항상 따라 부르고 네. 무슨 노래 좋아하셨어요? 진짜 솔직히. 나 너를 알고 사랑을 알고 종이야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학생들은 종이야. 네. 남학생들은 불티. 나의 뜨거운 마음을 막 이렇게 불렀었죠. 이러면서. 네. 아유,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아유. 오늘 원조 아이돌이 강림해서 그런지 스튜디오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명곡이 많은 전영록 씨. 그런데 오늘은 다른 가수의 노래를 소개해 주러 오셨다고 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스타식의 명곡들을 다수 보유하고 계신데 그런 전영록 씨께서 본인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노래를 소개를 하러 여기 오셨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전영록 씨께서 직접 오셔서 소개를 하는 다른 건지. 분의 노래를 소개하려면 저도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맛도 못 봤어요. 맛도 못 보셨어요? 이분이 너무 까당스러워. 이 노래의 주인공이야. 왜냐면 예. 저희가 이제 다 저 이 노래 좀 부르게 하겠습니다, 시인들한테. 근데 이제 이분은 눈앞에서 때려치워라. 할 생각 마라. 오,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독설의 거장이시네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 어떻게 부릅니까? 제대로 그 음을 따라서 그 장르로 다른 장르를 절대 하지 마라. 저희가 지금 조금 멋을 낸다고 네. 플랫도 시키고 샤프도 네. 시키고 좀 꺾어도 보고 마이너로도 가른단 말이죠. 근데 싫어하셔요 다. 어르신들은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네, 네.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인지 그래도 한마디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분은 이런 분이다.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저희 어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맞습니다. 푸른 실눈 속에 고향 꿈이 그리워 태평양 바라보며 꽃구름도 바라 깜빡 제가 이제 백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27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1945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요.
라미라 가극단, 새별 악극단, KPK 악극단, 자유가극단 등등 네. 정말 많은 악극단에서 가수 겸 연기자로 활동을 했고요. 1950년 고려 레코드에서 첫 음반 꾀꼬리 강산을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네. 1954년 봄날은 간다를 발표하면서 전성기를 맞으셨는데요. 네. 뭐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아메리카 다국당의 차이나 거리 란딴딴 불타문 깊어 바람에 깜빡깜빡 라이 호공연 또 물세우는 강원도, 물싸우는 고요한 강원도에 그대와 둘이서 부르는 사랑 노래 들기가 울던 그 밤에 눈보라가 치는 그 밤에 어린 몸 갈 곳 없어 낯선 거리 헤매이네 일단 백설이 선생님이 완전 당대 인기 스타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인기라는 게 봄날은 간다 이 노래로 처음 이름을 알리게 됐던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네. 제가 오늘 연분홍 치마를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연분홍이에요? 아, 연분홍이죠. 네, 그래서 이야. 네. 이쁘네요. 이쁘죠. 감사합니다. 전 마치 이게 꽃으로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궁화 꽃으로 보여요. 무궁화 꽃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무궁화인 걸로. 네. 네, 오늘은 무궁화인 걸로 해서 오늘의 주제곡이죠. 1950년대 발표한 봄날은 간다 원곡 그 음원을 함께 감상하시죠. 너무 좋아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은 씹어가며 산책이 넘나드는 한강길에 꽃이 피면 가슴고 꽃이 피면 가지우듯 알쓰한 그맹세에 봄날은 간다 정말 노래를 들으니까 그 시절 그 백설이 선생님의 그 네. 고운 아주 낭낭한 목소리와 더불어서 약간 그 좀 슬프기도 하고요, 뭔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954년이면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때잖아요. 그쵸. 근데 그 대한민국에 시리도록 아름다운 봄을 선물한 노래가 바로 봄날은 간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노래는 정말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어요. 그랬죠. 뭐 이미자, 나훈아, 조용필, 장사익 정말 네로라 하는 명 가수들은 물론이고요. 네. 최근에 또 아이돌 가수도 이 곡을 또 다시 부를 정도로 네. 시대를 정말 초월해서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노래가 진짜 무지막지한 히트곡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에 의해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노래고 어느 정도로 크게 사랑을 받았냐면 2004년에 문예지 시인세계에서
현역 시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 노랫말 이걸 맞아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시인 100명이 1위로 꼽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가 네. 봄을 주제로 한 노래인데 거기에 아름다운 가사에 서정적인 멜로디까지 네. 더해지면서 엄청난 히트를 했고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1950년대를 풍미한 가수 백설이 씨였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인록 씨의 어머니셨던 거죠. 네. 저희 엄마예요. 참, 이렇게 마주 대하기도 참 힘드신 네. 두 당신들. 그냥 물 끓어야 되고, 근데 네.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근데 혹시 그 오늘의 주제곡이잖아요. 네. 봄날은 간다도 어머니가 부르는 모습을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극장 가서 봤어요. 극장 가서. 극장 가서. 그럼 관객석에서 이렇게 보시고. 맞아요. 그냥 집에서는 못 들으니까 네. 따라다녀 보자. 그럼 때 좀 쓰는 거죠. 네. 어머머, 너 들고 어딜 데려가? 공연하는데 쇼, 그때는 쇼예요. 네, 그렇죠. 쇼죠. 콘서트도 없었잖아요. 네. 리사이틀. 네, 리사이틀 쇼. 백설이 리사이틀이 아주 네. 최고였었거든요. 그럼 따라가서 그 당시에 그 가수들도 구경하고 만나보고 그 인맥을 넘친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봄날은 간다를 발표하시고 나서요. 1957년 잡지 삼천리가 주최했던 가수 인기 투표에서 4위를 했었고요. 또 1958년 잡지 아리랑 주최 인기 가수 추천 대회에서는 5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가수 활동과 함께 1956년 영화 자유부인이죠. 네. 굉장히 유명했던 그 영화에 출연하셔서 아베크 토요일을 직접 또 노래하시는 네.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가요계에서도 활동하시고 영화에도 나오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전인록 씨 보고 흔히들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인 백설이 선생님이 원조의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아들이신 전인록 씨께서는 가수 백설이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이 또 있으신지 가수 백설이.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 하늘이죠, 하늘. 그렇죠. 네, 하늘이자 벽이죠, 벽. 뚫지 못하는 벽. 넘지 못하는. 네, 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넘사벽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왜? 넘사벽. 저는 진짜 네. 싫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가정에서 좀 이렇게 다독거려. 그거는 안 하셨어요. 노래 연습만 하고 계시거든요. 뭐. 아버님은 대본 연습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집은 조용히 해야 되는 집. 그래서 더 소리 내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기타 치면서 막 혼자. 야, 참.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엄격하게 배우고 혼났던 그런 경험이 가수 활동에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도움이 안 된? 금이었죠. 금이었나요? 네. 그쵸. 먹는 금이었죠, 정말로. 참 좋은 약이었었죠. 네. 네,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왜 연기 지도를 안 해주시지? 우리 아빠는? 그러면 왜 노래 지도를 안 해주시지?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군대 제대했는데. 뭐라고요? 영록이 일로 와봐. 네, 아버지. 너 굉장히 참 그랬지? 뭘 그랬어? 연기 지도도 안 해주고 노래 지도도 안 해주고. 좀 그랬었죠. 내가 너 연기 가리키면 넌 황해가 돼. 내가 너 노래 가르치면 백설이야. 그럼 왜 가르쳐줘 우리가? 이거 너무 확 와닿는다. 네, 저는 다른 친구들은 저도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싶지만 저도 제 자신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냥 아빠예요. 그러니까 제2의, 그러니까 누구의 황해의 네, 아들, 백설이 아들이 아니라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전영록의 길을 찾아가라는 뜻인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이게 그렇구나.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던 거네요, 사실. 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꼬리를 물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꼬리에 오늘의 꼬리를 주제가 물고. 봄날은 네. 간다거든요. 봄날은 간다. 다시 네. 이제 주제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노래가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 묘사 그게 있고 거기에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슬픈 정서가 또 합쳐진 그쵸? 복합적인 정서가 있는 곡인데 네. 이 노래의 복합적인 정서처럼 1954년 당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복합적으로 혼재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때의 모습을 담은 KTV 자료 영상이 있거든요. 정말요? 그 시절을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이게 어떤 모습이죠?
아, 이거 미군 부대 한국을 이제 떠나는 떠나는 거죠. 전쟁 끝나서 네. 한국을 떠나는 일부 이제, 미군은 예. 남아 있고 일부 미군은 떠났는데 그렇죠. 미 제 44단 네, 병사들이 이제 병사들. 떠나는 행사네요. 모든 혼란을 무릅쓰고 영전 감수한 공로를 높이 찬양하시고 그들의 귀국을 축하하시고 자유는 결단코 패배치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 한국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국군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9회 전국 국산품 전람회가 10월 20일부터 서울 덕수궁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 전람회에는 각종 농산물을 비롯해서 인산물, 수산물, 방직공업 제품 저 당시에 그 물건들 같은 것들을 네. 이제 저기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방직공업 제품, 메리아스 제품. 메리아스라는 말을 저 그때는 썼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앞에 있는 대표적인 특산품들이 농산물, 임산물 이런 거였다는 얘기죠. 공산품이 아니라. 저기 덕수궁에서 저걸 했대요. 그러니까 네. 오늘날은 또 생각할 수 없는 그 덕수궁에서 저렇게 국산품 전람회를 열었던 거죠. 네. 저때 한국 축구팀이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축구 절-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때는 무조건 뭐 이기고 온 카퍼레이드야. 카퍼레이드. 카퍼레이드, 옛날에. 그때 카퍼레이드 굉장히 저 때는 많아서. 엄청난 행사였던 게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맞아요. 참.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이 우리가 이번에 가서 일본한테 지면 현해탄에 다 빠져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와, 근데 저기 시가 퍼레이드인데 카퍼레이드인데 굉장히 54년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장난감처럼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제 한강 인도교가 맞아요. 6.25 때 폭파됐었는데 네.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복원을 한 거죠. 와, 저게 굉장히 큰 공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공사하면서 H건설이 이제 내공을 다져서 향후에 이제 세계적인 건설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개통하고 저렇게 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은 그냥 뭐 달인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엄청난 공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54년인데 791호를 태우고 네. 6,900만 원.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죠. 손해를 갖고 왔고. 완전 쑥대밭이 됐네요. 네, 그런데 91호를 회진화하고 6,9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미 소방대 경찰관 등 1,600여 명이 동원되었으며 국민학교 이때 또 서울특별시 CAC 네. 당국에서 초등학교에 피난 중인 네. 이재민들에게 모포 뭐 예전에 진짜 저런 모습만 뵀어요, 어르신들. 네, 맞아요. 양복에 중절모자는 왜 이렇게 쓰고 다니셨지? 머리 다 빠진다 그냥. 남자는 양복, 여자는 그 하얀 저고리. 네. 너무. 여기서 방금 CAC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단체입니다. 하나의 기관인데 한미연합공군사령부입니다. 여기가 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해서 지휘하는 군사 지휘 기관이었는데 여기서도 나서서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줬네요. 이거는 남해의 진우도에 네. 보육원 아동올림픽을 네. 거기서 개최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전쟁 이후에 고아가 많아지니까 네. 아마 그 보육원에서 올림픽을 열었었는데. 말이 올림픽이지 거의 한 운동회 정도 그렇죠, 느낌인데 그렇죠. 네. 저 정도 행사를 열 돈도 우리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도 우방국의 원조로 받아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냈습니다. 애기들이 모여서 전날은 그래도 뭔가를 먹었겠네요. 아마 빵이나 뭐 밀가루 뭘 받았겠죠. 뭐 저기 지금 뭐 경기하는 거네요. 뭐 네. 그네뛰기, 저기 수영하는 모습도 나오고. 애기들한테 바다 수영을 시키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보는 소녀들의 씩씩한 모습. 바다인 것 같은데. 최근에 앞나라의 군들은 씩씩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54년도 영상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마 미군들이 와서 아이들을 네. 좀 격려해주고 아마 그것도 좀 뭐 초콜릿이라도 나눠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장면이 되게 아주 감동적인데요.
보육원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된 그 한 쌍이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잘 자란 거잖아요. 네. 그 부모 없이. 그렇죠. 그래도 이제 결국은 한 가정을 이룬 모습이니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네. 야, 근데 저 때 진짜 저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살 때, 4살 때 그때 기억이 저희 집 앞에 미군 트럭이 막 다니던, 네, 거기서 평화들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초콜릿 막 던져줬어. 실제로 그랬군요. 그냥 길가로 그냥. 헬로 그러면 줬어요. 진짜로. 기분이 초콜릿 안 하고 헬로만 해도? 뭔 기분이에요? 헬로 하면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요. 저희가 받아서 먹어서 초콜릿을. 와, 말로만 듣던 미군 초콜릿을 직접 받은 어린이 중에 한 분이셨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와, 책에서나 읽었던. 맞습니다. 아유, 그때입니다. 뭐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 아유, 참. 아니 근데 아까 그 고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보육원도 나오고. 예, 근데 예. 백설이 선생님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강령기 때부터. 그렇죠. 네. 강령기 때부터 네. 거기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가서 공연들 하시고 그때 10대, 20대, 30대니까 네. 하시고 6.25 동산 끝나고 네. 그 뒤에 또 군인들 위해서 또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군예대, 네. 군예대. 박시춘 선생님이 네. 군예대 대장님이 되셔가지고 네. 그 제주도 가셨을 때 네. 그 가수들이 현인 선생님부터 김정우 선생님 또 저기 백설이 선생님 다 가셨어요. 그때 군예대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냥 목숨을 다 내놓고 그냥 우방 저기 뭐지 어떻게 보면 적군들이 있는 막 그런 전방까지도 갔었던 거 아닌가요? 군예대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네. 얘기를 한번 보니까 네. 거기서 한 3분의 1, 3분의 한 2는 그때 월북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아, 그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네. 그리고 막 참담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가정이 위주겠어요. 그렇죠. 그냥 나라가 위주죠, 그냥. 네.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 군예대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전쟁 중에 계속 그러니까 도움으로. 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먹물 도장을 찍고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돼도 나라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먹물 도장을 찍고 다들 이제 위문 공연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방에서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로 위로해 주던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을 이제 군예대라고 했는데 백설이 선생님도 바로 그 군예대로 또 네. 활동을 하신 거죠. 활동을. 그러니까 뭐, 아휴, 엄청 많이 그때 하셨죠, 활동을요. 네네. 다시 50년대로 돌아가서 네. 저희가 좀 전에 50년대 고아원 단어 나왔다가 여기 네. 얘기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흘렀는데 길 가다가도 고아원 이렇게 써있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그 당시 50년대에 고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아. 전쟁 고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서울의 경우에 전쟁 고아가 뭐 10만 명이 됐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설은 부족한 거죠. 해방 당시에 서울에 육아 보호 시설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29개로 늘어났지만 태부적이고 50년대 중반경으로 가면 서울의 불황아 수용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57개소 정도가 있었지만 또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게 생겼지만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막 불황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불황아들이 막 대전, 춘천, 목포 이런 데로 분산 수용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짓을 해서 불황화가 아니고요. 맞아요. 정말 저는 그때 몇몇 형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깡통을 들고 다녔어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마가린인가 네. 어떤가 그 통에 이런 거 어디다 줄 달아갖고 이렇게 여기다 끼고 집에 와서 막 두들겨요. 한 분만 줍시오. 예. 하나만 줘요. 예. 그 소리에 저는 밥 드릴까요? 밥 갖다 달라고 해서 밥 이렇게 갖다 드렸던 그 몇몇 청아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얼마 전까지도 집에서 잘 살았던 그 분들인데 그렇게 세태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 그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 기록원 기록에 보면요. 이 당시 불황아들은 항상적인 굶주림에 노출되었고 네, 배가 무엇보다 불황아가 되는 순간 왕초에게 걸리면 집단 생활을 하며 구걸이나 또 소매치기 등 범죄를 저지르도록 또 강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떤 기사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죠. 네. 그 1953년 8월 18일 경향신문에는요. 방임 못할 불량 소년들 뚜쟁이 소매치기 등으로 전락 일로 이런 기사가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전란이 낳은 죄악의 하나로서 이 나라의 장례를 짊어질 소년들이 구두닦이로 혹은 불황아로 혹은 뚜쟁이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유행군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노릇을 하고 물품을 강매하는가 하면 만년필을 비롯한 귀금속 지갑을 절취하여 범행의 소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실정에 놓여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황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황아가 되고 또 범죄로 노출이 되고 예, 이렇게 왕초들이 이렇게 시키고 그러는데 네. 그 당시에 뭐 버스가 몇 대는 없었잖아요. 네. 그냥 시루떡처럼 확 실으면 네. 거기서 탁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보면서도 말을 안 하죠. 어린애들이 매맞게 나와야죠. 뭐 거기서 얘기했다가. 그래서 어때는 볼펜하고 뭐 빗하고 뭐 이런 거 파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많았었어요. 그 친구들 반 친구들인데 네. 제가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같은 학교 같은 친구가 네, 또 걔네들이 이제 팔고 제가 이제 저 대사 읊어주고. 아, 네, 네. 아니, 1950년대에 우리가 굉장히 또 아팠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봄이 왔는데 새롭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 현실은 굉장히 참담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겐 어떻게 보면 봄이 반갑지만 참 시리고 아팠겠구나. 그래서 봄날은 간다라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제목인 것 너무 같아요. 아파요. 네. 봄이 들어가는 거는 뭔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런 것도 있지 않아요? 봄에 관한 그거는? 네, 봄에 관한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예. 무서워. 봄은 아주